전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밸류에이션도 좀 싸졌고, 근데 매출과 이익은 40%씩 성장하는데 이익률은 VT가 사람들의 기대값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숫자가 너무 좋으니까 외국인이 확실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분율이 뭐 불과 과거에 보면은 뭐 4%대에서 지금 10%까지 올라왔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땡겼고, 기관 수급보다 외국인 수급으로 땡긴 게 상당히 안정적이고 시가총액 1조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매출하고 이익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주가가 엄청 올라왔지만 내년에 이제 올해 영업이익 1,000억대, 내년에 1,400억대, 내후년에 1,900억대.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PER은 여전히 20배 미만인 거죠. 올해 기준으로도 17배 수준이니까. 그럼 화장품 전체 평균이 다른 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아이패밀리 SC가 대략 PER 18배, 그죠? 그 다음에 클리오가 대략 18배, 그러니까 한 20배 정도 돼요. 또 뭐 있을까요? CNC 인터가 대략 CNC 인터는 19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경쟁사보다 주가 올랐지만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은 거죠. VT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자, 외국인이 이 미친 듯이 산 가격대가 3만 원 이상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익의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도 빠질 텐데 아직은 이익의 성장률이 계속 50%씩 올라가는 국면이, 뭐 2차 전지처럼 뭐 AI 반도체처럼 이익이 성장하는데 신규 관점은 절대 아니지만 갖고 계신 분 입장은 뭐 사실은 아직 그런 거고, 이 VT의 아시죠? 이 리들샷이 다이소에서는 일종의 테스트한 거고 올리브영 품절 대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가면 리들샷만 보는데 심지어 리들샷 전문 매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매대도 생길 거예요. 근데 리들샷을 따라하는 가짜 제품도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가짜 제품 생길 때까지 시장이 더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스타트 끊었고 이제 얘네도 북미 유럽 진출할 건데 아직 미국은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진출하죠. 무조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이소하고 올리브영 품절 대란이 글로벌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리들샷에 대한 후기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후기가.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효과에 대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0억대에서 400억대, 1000억대, 18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신규 관점은 아니지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수익 많이 나신 분은 너무 축하드리고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기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수출도 글로벌로 지역 다변화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건 사실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원전 같은 거는 글로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고, 2차 전지도 글로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고, 그래서 정부 정책, 글로벌 수출 다변화 요걸 가장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좋아지려고 하는 업종이라기보다는 개별 기업 모멘텀으로 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유니드란 회사가 그렇고, 그 회사가 다른 아이템이나 제품이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으면 저는 그런 회사들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제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서비스 공부를 많이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요새 핫한 SNS, 인스타에 보시면 요새 뜨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삼양식품이 왜 이렇게 뜨나 했더니 SNS에서 이미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엔터에 지금 요새 핫한 거 뭐죠? 뉴진스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뉴진스 관련돼서 이슈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죠. 그 민희진 대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으니까. 그럼 이제 날씨 좋아지면 공연 엄청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민희진 이슈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엔터 관련돼서 무슨 뭐 음반 사재기 논란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박살났는데, 저는 엔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거든요. 엔터
동남아시아 일본만 생각하는데 북미하고 유럽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엔터가 좀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용기기도 좋아져요. 미용기기도 수출 데이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미용, 엔터, 식품까지 K컬처, K푸드, K에스테틱 다 이쪽 수출 모멘텀 결합되는 것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 대표 기업하면 시총 가장 큰 게 압도적으로 클래시스인데 이 생애 주기에 따라 피부 재생하는 최적의 사이클이 28일이래요. 근데 그 28일이 딱 넘어가는 시기가 30대거든요. 생각보다 피부의 생애 최적 주기가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부터 60대까지 엄청나게 이 피부 관리하는 층이 두터워졌는데 요새는 뭐 20대도 엄청나게 피부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거의 70대라고 보면 되는데 국내 피부 미용의 강점이 이 두터워진 피부 재생 사이클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리프팅하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그 피부 리프팅은 에너지 기반으로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 클래시스가 하는 하이프가 뭐냐면 초음파로 피부를 수축시켜서 피부를 탄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3,000개 이상의 지금 그 클래시스의 슈링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가. 그러니까 슈링크 전에는 써마지나 슈링크의 강력한 경쟁자 울세라는 너무 아프고 너무 비싸서 그 아주 가성비 버전 나온 게 슈링크 유니버스가 폭발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막 브라질에서 엄청 팔리고 미국 진출했고 유럽에서 팔리고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팔리고 엄청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그 슈링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재미난 회사가 이 비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그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비올의 이 실퍼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프 그 초음파 고집속 초음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냥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안에 깊숙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을 수출시키고 피부가 타이트해지는 매끈해지는 효과를 내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비올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한 PDRN 기술을 이용해서 피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내는 또는 그 연어의 정자세포에서 이 연골 재생, 무릎의 질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PDRN을 제품으로 하는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다 글로벌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팔면 그 장비가 사용 기간이 뭐 보통 10년 이상 쓰죠. 근데 장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비를 팔고 그 장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장비에 들어가는 뭐 팁이라든지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모품으로 3개월에서 해외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무상으로 줍니다. 홍보 기간 동안. 근데 그 유상 기간이 끝나면 바로 유상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 1년 정도 장비를 세팅을 해놓으면 그 뒤로부터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소모품 매출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소모품이 장비를 팔면 대략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40%에서 50% 정도 마진을 남긴다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거의 60% 이상 되니까 장비 처음에 한번 세팅을 1년 동안 깔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무상으로 주고 그 무상 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안정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모품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거죠. 마진율이 거의 55%가 넘는 고마진이. 그래서 상당히 소모품 매출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러면 클래시스는 이미 브라질과 태국과 뭐 중국에서 이미 장비를 깔아놨으니까 이제는 소모품 매출만 나갈 시기인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유상으로 나가는 소모품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폭증했던 이유가 무상 소모품이 끝나고 지금 유상으로 다 전환된 케이스인 거고요. 그 밑단의 회사들 원텍이라든지 뭐 비올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은 아직까지 클래시스만큼 50% 클래시스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소모품이 52%를 차지했거든요. 그럼 제이시스나 원텍도 무상으로 소모품을 뿌리는 시기에 있는 거고요. 이 회사들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되면 다 유상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럼 이 회사 원텍, 비올, 제이시스 메디컬 모두 유상 소모품이 나오는 순간부터 매출가익이 폭증하는 시기가 나올 거고 다 지금 그런
기간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클래시스를 예를 들면 태국에서 1년 동안 나는 매출을 1분기 만에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클래시스는 이미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50%까지 소모품 비중이 올라왔지만 원택도 그렇고 제이시스도 그렇고 비올도 그렇고 30%대예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소모품 매출이 60%까지 2배 이상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가장 돈 냄새 잘 맞는 선수들 중에 선수가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클래시스는 이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에 이미 넘어간 거고 최근에 루트로닉 인수됐고요. 한행컴퍼니가 이제 루트로닉 인수를 했고요. 탑3 중에 하나인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단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심지어 최근에 파마리서치 이슈가 있죠. 인수 기사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데 글로벌 시장 진입하는 초입 국면에 있는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마진이 좋은 사업성이 좋은 거라고 해서 사모펀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 엄청난 마진율입니다. 마진율. 클래시스만 50% 넘는 마진이 있는 게 아니고 비올도 50%가 넘고요. 파마리서치 뭐 거의 40% 되고요. 원텍, 제이시스 모두 30% 40%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진율이 쉽게 깨질 거냐? 전혀 깨질 확률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결국은 해외 업체랑 계속 비교할 건데 써마지랑 비교할 거고 울세라랑 비교할 건데 가성비 측면에서 국내 업체를 마땅히 대체할 만한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독점 구조를 상당 기간은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이제 해외 진출을 막 시작한 거고 다섯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사실은 경기랑 크게 영향을 안 타요. 그러니까 뭐 경기 나쁘다고 나 피부과 가서 그거 받을 거 안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피부 리프팅에 대한 수요가 초창기 이제 막 피부 리프팅, 피부 재생 이 수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4년, 5년 전부터 시작돼서 피크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고령화, 초고령화, 노령화 사회에 진입이 하면서 소위 말한 피부 미용, 그 뷰티, 아름답게 예쁘게 늙는 거에 대한 내 몸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거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 피부 미용 쪽도 상당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 미용에 대한 쓰는 돈은 아끼지 아까 경기도 안 타는 영향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봤을 때는 장기 성장성이 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국내가 제일 까다로운데 국내 병원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거는 앞으로 클래시스 포함해서 원텍 비올이 글로벌로 이 미용 의료기기 때문에 안전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인증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많은 나라에서 안전인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이 뭐 노령화라는 거, 경기 사이클을 안 탄다는 거, 그다음에 엄청난 마진, 높은 영업 마진을 한다는 거, 글로벌 지역 다변화 이제 시작 중인 거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출 늘어나는 것만큼 딱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거지 매출 이익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택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원택이 나쁘다기보다는 원택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클래시스를 빼고 제일 매력적인 거는 비올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올이 신제품을 계속 꾸준히 잘 내고 있거든요. 실퍼맥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셀리뉴라고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까지 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 수출하고 그 피부가 이제 탱탱해지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제품을 냈거든요. 이제 막 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써마지랑 비교했을 때 시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300샷, 600샷, 900샷, 뭐 1200샷 있는데 600샷 기준으로 15분이면은 가장 빨리
시수를 받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처음으로 이 소모품을 구독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 했다는 거는 그만큼 소모품에 대한 매출을 안정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 고주파 기기만 하다가 클래시스처럼 하이프라고 하는 그 집속 초음파, 최초로 집속 초음파 의료기기도 올해 드디어 식약 허가를 받았어요. 듀오타이트라는 건데 이 듀오타이트랑 아까 말씀드린 셀레뉴 두 개 모두 북미,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모두 해외 진출을 이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잘하는 게 생산 자동화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갖췄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파마 리서치나 원텍이나 제이시스 메디칼보다는 비율이 53% 이익률이거든요. 상당히 이익률이 좋고 그리고 실퍼맥스 관련돼서 브라질 쪽에 이제 스타트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클래시스 슈링크 유니버스는 이미 브라질에 너무 많이 팔렸고 후속 주자가 아마 이 실퍼맥스가 비올에 브라질 쪽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무상 소모품 소진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딱 비올하고 원택이 무상 소모품이 유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비올 봤더니 숫자가 좋습니다. 올해는 요거 44%, 내년에 매출이 40%,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47%, 내년에 41%. 근데 밸류에이션은 내년 기준으로 14배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원텍이나 파마 리서치보다는 비올이 밸류에이션이 다소 비싸지만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 측면은 또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보면 비올이 가장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텍은 아까 1분기 실적 안 좋았던 게 연속성이 이어질지 2분기까지 체크해보고 사실은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파마 리서치보다는 원텍 비올 쪽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이슈가 없고 비올이 그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 이겼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주파 관련된 전문 기술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글로벌 시장 초입 국면에 있고 글로벌 기술 갖고 있는 거고 소모품이 무상으로 전환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밸류에이션도 좀 싸졌고 근데 매출과 이익은 40%씩 성장하는데 이익률은 클래시스하고 거의 동급으로 50% 넘게 마진 나오고 있어서 미용 의료기기가 조금만 흐름 타면 비올 같은 회사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올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현금을 일단 저는 계속 주가가 지수가 한번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조정은 올 것 같고 만약 7월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안 하면 그때 또 한번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30% 가져갈 것 같고요. 현금 30% 뺀 나머지 70%는 2차전지 15% 아무래도 장비보다는 여전히 소재가 매력적이어서 2차전지 소재 15% 가져갈 것 같고 반도체도 소재 쪽에 15% 그러면 40%가 남죠. 그렇죠? 그 40% 중에 저는 미용하고 화장품 이쪽 그러니까 미용 화장품 이쪽에서 20% 그리고 나머지 20%는 최근 엄청 부진하긴 한데 전 로봇의 성장성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20% 이렇게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 쉬우면 다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과정을 재밌어 하시고 자꾸 주가 떨어지면 남 탓하고 핑계거리 찾으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돈을 못 벌고요. 다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 얘기 중에 내가 평생에 3번 정도밖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면 뭘 투자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제발 수익 실현도 좀 하시고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기초 공부 많이 하셔야 되니까 기초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